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호주 이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호주에 왔었을 때는 이민을 생각하고 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10개월짜리 어학연수로 왔었었는데 그때는 영주권이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뭐 이민을 하겠다, 뭐 영주권을 따겠다 라는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2차, 저차, 여차 하다 보니 대학 생활을 하게 됐고, 이걸 또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추려서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을 따서 이제 이민을 하게 된 거죠. 이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호주 이민을 이제 어떤 계기로 결정하게 되었나 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학연수만 하려고 왔었는데, 사실은 이민을 결정하게 된 계기라고 해서 막 그렇게 거창하고 뭐 엄청난 거 그런 거는 없어요. 굉장히 좀 소소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걸 뭐 언제 갑자기 이제 한 번에 이거는 이제 이민해야겠다 라고 결정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햇빛 냄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뭔 햇빛 냄새냐 할 수도 있겠는데, 햇빛에는 냄새가 없죠.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유의 냄새가, 그러니까 햇빛에 말리게 되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이불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걸 맡으면서 자면 잠이 잘 오거든요. 호주, 특히나 제가 있는 퍼스는 날이 맑은 날이 꽤 많아요. 그리고 햇빛이 좀 강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이 피곤하거나 좀 스트레스 좀 받는다 그러면 그날 나가기 전에 이불을 말려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햇빛이 좋아야겠죠. 햇빛이 좋은 날 이제 이불을 말려놓고 이불을 이제 널어놓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걷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밤에 잠을 자게 되면 그렇게 푹 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나는 냄새, 햇빛 냄새를 맡고 좀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게 햇빛 냄새입니다. 사실 다른 용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냄새를 이제 다르게 말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햇빛 냄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별이에요. 갑자기 뭐 해와 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얘기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 또 올라가야 돼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한국에서 보냈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편이에요. 사실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말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것과는 다르게 하여튼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중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이 굉장히 그래서 공부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었는데, 사실은 이거죠. 뭐냐면 뭐 다들 누군가, 그러니까 내 주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를 해도 그냥 그게 당연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당연한 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냥 그게 있죠. 뭐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고통을 참는 게 미덕이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호주에 와서도,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호주로 왔었는데, 호주에 와서도 느꼈던 건, 그러니까 제 스스로 느꼈던 거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엄청났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뭐 한국에서 하던 그런 가락 버릇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지내고 힘들게 뭐 공부를 하며, 학생이었으니까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는 찰나에 그때 아마 저는 예전에 이제 형이랑 같이 살았어요. 친형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형이 저에게 별 보러 한번 가자 이렇게 한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형이랑 둘이서 갔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갔었는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맥주 한 병씩 들고 어딘가를 갔던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갔었었는데 계속 가다 보니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는 뭐 너무 작은 마을이다 보니 가로등도 없었던 거야. 그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갔었는데 어떤 숲이 있었어요. 그래서 숲에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이제 약간 바로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뒤에는 작은 마을 그리고 숲이 있었고 앞은 바다인 거야.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나와서 이제 헤드라이트를 끄고 이제 앞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앞을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보통 당연히 하늘에 별이 뜨는 건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있을 건 예상했어요. 왜냐면 항상 하늘엔 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선명하겠지, 좀 잘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늘에 이제 은하수는 물론이고 이게 별이 앞에, 그러니까 아까 그 바다가 앞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하늘 바다 나누는 선 뭐죠? 수평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반구 전체가 다 별인 거지. 그때 그 느낌을 계속 잊지를 못해요. 그때 하늘 전체가 다 별로 이제 막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엄청 선명한 그런 별들이 막 쫙 퍼져 있는 걸 봤었을 때 그 스트레스 받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안 나는 거,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그냥 약간 어떤 거죠? 어안이 벙벙하다 라는 말을 여기 쓸 수 있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멍하니 별을 보고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를 이제 고민이 있거나 좀 마음이 복잡하거나 이럴 때마다 별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도 많이 갔었는데, 다른 곳에도 많이 갔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별을 보러 갈 때마다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꼭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운전해 가지 않아도 사실은 뭐 짧은 거리에 가도 뭐 가로등 불빛이 있어도 별은 선명히 보이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다. 가까이에서 그렇게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 참 사는 게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저의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되네요. 이제 다음으로 말할 게 뭐가 있냐면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수능을 치자마자 바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뭐 20살 때 쭉 운전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운전을 했었고요. 그렇게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길게 운전을 한 편은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호주에 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의 운전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었구나. 제가 운전을 하면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만 하면 항상 피곤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누구나 다 운전을 하면 피곤한 거 아니겠나, 누구나 운전을 하면 다 피곤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심지어 군대에서 훈련 갈 때도 졸고 그랬었거든요. 훈련 차량 행군을 하자. 차량 행군이 아니라 차들이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들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때도 막 절고 그랬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하여튼 한국에서 뭐 어떤 운전을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운전을 뭐 한 몇 시간씩, 뭐 3시간, 4시간씩 해도 한국에서 하는 한 1시간, 2시간 운전보다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과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과속을 하지 않으니 저도 과속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건 있죠. 과속을 하게 되면 벌금이 세요. 그러다 보니 과속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굳이 또 과속을 다른 사람들도 과속을 안 하니까 저도 과속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그 교통 법규도 다들 잘 지켜요. 그리고 양보 운전이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사실 제가 뭐 한국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한국에서는 그 깜빡이죠.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 사람이 내 앞에 올까봐, 저도 가끔씩 그래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 사람이 들어올까봐 내가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깜빡이를 넣으면 속도를 줄여서 이제 이 사람이 가도록 도와줘요.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길을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된다, 양보를 원한다, 그럼 깜빡이를 켜게 되면 뒤에서는 속도를 줄여줘요. 갑작스런,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다, 돌발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나. 한국에서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그러니까 주변 뭐 좌우를 살피고 앞, 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항상 염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걱정은 잘 하진 않으니까 스트레스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건 별거 아니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제가 이민을 결정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싶네요. 왜냐면 운전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운전은 계속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 생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라는 게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렇죠. 휴가 제도가 있어요. 휴가 제도가 있는데 제 친구들은 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다 하죠. 제 친구들 중에서는 뭐 당연히 휴가를 잘 쓰는 애도 있고 휴가를 쓰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휴가를 쓰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호주에도 휴가 쓰는 게 다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모든 걸 경험해 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은 조금 휴가 쓰는 것에 의해서 조금은 자유롭다. 그리고 휴가 일수가 한국보다는 좀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기 노동법에 약간 그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 자세히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4주 정도를 연가 휴가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일 정도를 이제 병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과 이제 일 외적인 것에 대한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다들 그렇겠죠. 하지만 정말로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일을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이 정도 같은 거의 비슷한 정도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상향과 그나마 당연히 일하는 만큼 그만큼 똑같은 양을 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한국에서도 휴가 제도가 좋은 곳은 있어요. 뭐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휴가를 쓰기에 굉장히 자유롭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것 또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게 캠핑이에요. 캠핑. 제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약간 밖에서 새로운 걸 하고 놀고 하는 거를 즐겨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바깥에서 액티비티 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데, 그 중에 이제 캠핑이 있죠.
한국에서는 캠핑을 해본 적이 군대에서 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군대에서는 그렇게 즐겁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꽤 캠핑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캠핑을 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캠핑을 할 때가 굉장히 많고 놀러 갈 곳도 많아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텐트 하나만 들고 다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서 캠핑을 하고 그곳에서 또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장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캠핑도 할 수가 있고 캠핑을 하면서 이제 낚시도 할 수 있어요. 낚시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소라고 맞죠? 거기 그런데 이제 또 관광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런 식의 캠핑이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편하게 지내면 좋죠. 하지만 그런 편안함보다는 밖에 나가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밖에서 지낸다라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은 캠핑을 간 적이 없어요. 최근 한 1, 2년은 너무 삶이 바빠서 그리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간 적이 없는데 조금 이제 여유가 조금 되고 시간이 좀 그러니까 조금 심적으로 여유가 좀 되면 또 캠핑을 다닐 생각이에요. 가까이든 멀리든 그렇게 자유롭게 캠핑을 다닐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이민을 결정하는 그것이 이민을 결정하게 된 큰 계기 중에 또 하나가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민을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당연히 이민을 과연 해야 할까를 그러니까 이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만들었던 그런 점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가족, 뭐 친척, 이제 친구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여기 호주 오기 전까지 제 테두리 안에 있던 그런 가족들, 친척들, 그런 친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제 인생의 전부였었는데, 여기 오면서, 그러니까 다들 이제, 물리적으로 엄청 멀어졌죠. 물리적으로 엄청 멀어졌는데 저는 사실 그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쭉 떨어져 살아야 한다라는 그 점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그 소중한 사람들과 쭉 떨어져 살아야 한다라는 그 점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게 쭉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민을 할까 말까라는 계속 그런 고민들 중에서 뭐 다른 그런 장점들을 제쳐두고 항상 그 점이 계속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났냐, 결국에는 이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게 이민을 결정하게 됐던 게 한국에서 과연 있는다고 해서 그 가족, 친척,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나의 가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 생기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이 생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멀어지게 된다고들 해요. 뭐 제가 뭐 당연히 멀어질 거니까 뭐 지금 멀어지는 것과 상관없어요. 당연히 어차피 멀어질 거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민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저는 사실 평생을 사실 멀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제 삶 속에 계속 그 사람들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생각을 했더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휴가 제도가 있었잖아요.
호주에서 휴가 제도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면서 이제 가족 친구들 이제 못 보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휴가를 받아서 이제 여유롭게 한국 가서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뒤에 이민을 해야겠다고 완전히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이민을 결정을 했고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그런 계기죠. 사실 뭐 대단할 것도 없고 거창할 것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래도 이것들은 제가 이제 호주 이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정말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 좋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괜찮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 여기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까지 왔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이제 보신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자기가 이제 자신이 그 어딘가 살아갈 때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게 이제 나한테 맞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 말고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과연 여기서 사는 게 이민을 했었을 때 그게 충족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한 뒤에 아마 결정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괜찮아 보여서 이민을 해야겠다가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결정이죠. 모든 건 다 자신을 기준에 놓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호주 이민을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장단점과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단점과는 달라요. 그래서 아마 정말 뭐 객관적인 그런 호주 삶의 장단점들은 뭐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